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스포츠를 재밌게 만들어줄 한강스포츠입니다. 2020년 1월 21일부터 26일까지 올해 첫 번째 월드투어 시합인 산토스 투어 다운언더가 열렸습니다. 호주의 산불이 기승을 부리던 중이었지만 다행히 비가 내리면서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고 경기는 문제없이 치를 수 있었습니다. 22회째를 맞이하는 산토스 투어 다운언더는 호주 애들레이드 지방에서 열리는 6일짜리 스테이지 레이스인데요. 북반구에는 차가운 날씨가 이어지는 겨울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심심한 자전거 팬들이 TV 앞에서 많이 보는 시기이고 덕분에 시청률도 상당히 높게 나온다고 합니다. UCI 월드투어 팀 19개, 프로컨티넨탈 팀 1개, 총 20개 팀에서 7명씩 140명 선수가 이번 시합에서 뛰었는데요. 이번 시합에서 가장 주목을 많이 받은 선수는 바로 미첼튼 스캇의 데럴 림핏. 2회 연속 투어 다운언더에 종합 우승을 했었죠. 트랙스가 프레드 리치포트, AG2R의 호망 베어데, 이네오스의 로한 데니스가 주목을 받았고요. 가장 첫날 열리는 스테이지 1의 스프린트 피니시가 예상되었기 때문에 올해 첫 월드투어 승리를 가져갈 스프린터가 누가 될지 로토스달의 켈러비안, 코피디스의 엘리아 비비안이, 데케니크 킥스텝의 샘 베넷, 이스라엘 스타트업 네이션의 안드레 그레이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스테이지 1은 타는다에서 아가스톤을 찍고 다시 타는다로 돌아오는 150km 길이의 평지 스테이지입니다. 코스 전체에 높은 오르막이 없었기 때문에 무난하게 스프린터 피니시가 예상되는 날이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몇 명의 브레이크어웨이를 시도했지만 크게 멀리 도망가지 못했고 경기 중반에 있던 인터미디에이트 스프린트 구간에서 4명의 선수가 뛰쳐나오면서 그제서야 브레이크어웨이 그룹이 생겨났습니다. 펠로톤은 첫날부터 무리하지 않고 부드러운 라이딩을 이어갔습니다. 브레이크어웨이와 시간 차이는 약 1분 30초. 무더운 날씨 덕분에 경기 전체의 페이스가 빠르지 않았고 60km 남은 지점부터는 서서히 차이를 줄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50km 남은 지점을 지나면서 브레이크어웨이가 찢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가망이 없다고 생각한 CCC의 조셉 로스코프 선수가 혼자 뛰쳐나갔고 나머지 선수들은 체념한 채 조직력을 잃으며 펠로톤으로 흡수되게 되었습니다. 이날 마지막 콘 구간을 가장하는 조셉 로스코프, 산하강을 차지하진 못했지만 다음을 기약하기로 하고 35km 남은 지점에서 펠로톤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펠로톤 선두를 이끄는 선수들은 켈러비안을 위한 로토스달의 토마스 덴트, 엘리아 비비아니를 위한 코피디스의 리튜네 마티아스, 샘 베넷을 위한 퀵스텝의 알메디였는데요. 노골적으로 스프린트 피니쉬를 노리는 브레이크어웨이 킬러들 덕분에 또 다른 어택 없이 조용히 결승선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마지막 1km, 펠로톤의 선두를 점령한 것은 역시 킥스텝이었습니다. 마이클 모르코브 뒤에 바짝 붙은 샘 베넷이 준비하고 있었지만 야스퍼 필립슨이 먼저 오른쪽으로 치고 나오자 샘 베넷도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역시 퀵스텝의 트레이는 강력했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먼저 들어온 샘 베넷. 이렇게 2020년 첫 월드투어의 우승은 데케니크 퀵스텝의 샘 베넷이 가져가고 오렌지색 저지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샘 베넷이 보라색으로 했을 때는 월드투어 스케줄이 안 맞아서 기회를 못 찾는 느낌이 강했는데 역시 퀵스텝 메인으로 올라서니까 드디어 날개를 펼치는 모습이네요. 스테이지 2는 우드사이드에서 스털링으로 향하는 135km 길이의 중산악 스테이지입니다. 코스 길이는 짧지만 여러 개의 언덕이 포진되어 있었고 피니시 역시 얕은 오르막길로 이루어진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역시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브레이크어웨이가 생겨났습니다. 그 주인공은 CCC의 조셉 로스코프. 경기 초반에 있던 콘 구간을 가져가고 함께 나온 몇 명의 선수들과 함께 브레이크어웨이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펠로톤 선두를 이끈 것은 테크니컬 킥스텝. 샘 베넷이 오렌지색 리더 저지를 입고 있었고 피니시가 약간 오르막길이지만 스프린트도 가능한 날이기 때문에 브레이크어웨이를 추격하며 펠로톤 선두를 이끌었습니다. 반복되는 업다운을 달리는 브레이크어웨이. 펠로톤과 큰 시간 차이를 벌리지 못하고 1분의 시간 차이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평화롭게 달리는 펠로톤. 하지만 오르막길을 달리던 중 뒷바퀴를 건드리면서 작은 낙차가 발생합니다. 다행히 빠른 속도가 아니어서 다치진 않았지만 자전거가 엉키면서 일어나질 못하고 있네요. 약 15km 남은 상황. 피니시가 다가오자 오늘 스테이지 우승에 관심 있는 팀들이 선두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이번 스테이지는 클라이밍 팀도 승산이 있기 때문에 이네오스와 EF 에듀케이션 퍼스트, 윤보비스마가 선두를 위협하기 시작했는데요. 반대로 스프린터로 피니시를 하고 싶어하는 스프린트 팀들도 선두로 나오면서 더욱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1.5km 남은 지점에서 전속력으로 달리는 선수들. 그때 내리막길 코너에서 빠른 속도로 달리던 펠로톤에 대형 낙차가 발생했습니다. 피니시 직전에서 난장판이 벌어졌는데요. 펠로톤이 순식간에 찢어지면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피니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가장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 것은 바로 미첼튼 스캇. 데럴 림핏 또한 스프린트가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전속력으로 트레인을 끌기 시작합니다. 그때 대부분 사망한 로토스달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켈러비안이 펠로톤 중간에서 기회를 노렸습니다. 데럴 림핏의 스프린트! 하지만 어필 스프린트의 최강자인 켈러비안이 훨씬 강했습니다. 우월하게 날아오르는 켈러비안! 불리한 상황에서 늦게 출발하기까지 했지만 단신 특유의 가속력을 이용해 스테이지 우승과 오렌지 저지를 탈환합니다. 역시 켈러비안 짱짱맨!
얼굴이 귀엽게 생겨서 그렇지 아주 듬직한 스프린터입니다. 한편 1.5km 남은 지점에서 발생한 낙차로 모든 선수들이 동타임을 적용받긴 했지만 엘리아 비비아니와 사이먼 예이츠가 부상을 입으면서 코피디스와 미첼 텐스캇에 빨간불이 들어온 날이 되었습니다. 스테이지 3은 얼린에서 파라콤으로 이어지는 131km 스테이지입니다. 코스 전체적으로 산악 스테이지이고 마지막에 1등급 피니쉬로 이루어져 있어서 GC를 다투는 선수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스테이지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면서 3명의 브레이커웨이가 생겨났습니다. AG2R의 제프리 부샤우, 그룹파마 FDJ의 마일즈 스카슨, 이스라엘 사이클링 네이션의 기욤 보아방인데요. 펠로톤과 2분의 시간 차이를 유지하면서 죽어라고 달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펠로톤 선두를 이끈 것은 리치포트의 트랙세가 프레도 팀, 월드 챔피언인 마즈 페더슨도 레인보우 저지를 입고 성실하게 선두를 이끌었습니다. 리치포트 역시 호주 출신으로서 투어 다운언더에서 큰 활약을 이어오고 있죠. 특히 매년 투어 다운언더의 어필 코스를 장식하는 윌름과 피니쉬에서는 무려 6년째 스테이지 우승을 차지한 선수입니다. 한편 이날의 스테이지 우승에 관심 있는 3명의 선수들, 사이좋게 100km를 달려서 중간 IS 포인트까지 나눠 먹었습니다. 3명의 선수 모두 포인트 우승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고 이왕 브레이크어웨이 나온 김에 한판 달려보고 싶은 마음이 크겠죠. 하지만 20km 남은 구간에서 펠로톤이 시간 차이를 줄이고 숨통을 조여오자 이스라엘 스타트업 네이션의 기욤 보아방은 100km를 들고 투항, 바로 펠로톤으로 복귀를 했고요. 이제 제프리 부샤우와 마일즈 스카슨만 죽어라고 도망칩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서 제프리 부샤우도 포기, 마일즈 스카슨만 남아서 고군분투합니다. 뒤를 바짝 쫓는 펠로톤. 하지만 호주 출신의 마일즈 스카슨은 최대한 카메라에 오래 잡히길 희망합니다. 펠로톤이 시야에 있는 상황에서 무려 5km나 더 도망친 마일즈 스카슨. 결국 어쩔 수 없이 오늘의 임무를 마치고 펠로톤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파라콤의 마지막 어필 피니쉬를 향하는 펠로톤. 데럴림피를 위한 미첼 텐스캇이 선두를 잡았습니다. 마지막 1등급 어필이 시작되자 가장 먼저 어택을 날린 것은 UA팀 에미리츠의 디에고 올리시였습니다. 평균 경사도 9.3%의 토렌스 어필. 바로 뒤를 따르는 트랙세가 프라도에서 전위를 상실한 채 디에고 올리시는 뒤로 빠지고 이번엔 리치포트가 발사합니다. 순식간에 차이를 벌리는 리치포트. 타이밍을 놓친 사이먼 예이츠도 출발하지만 리치포트를 따라잡기는 너무 늦었습니다. 호주의 캥거루처럼 달리는 리치포트. 뒤늦게 출발한 선수들이 가속했지만 리치포트의 타이밍이 훨씬 앞섰습니다. 스테이지 우승을 가져가는 리치포트. 오렌지 저지 역시 가져가면서 종합순위 1위에 오르게 됩니다. 스테이지 4는 노드에서 머레이 버리지로 향하는 152km의 가장 긴 스테이지였습니다. 스테이지 초반부터 약한 오르막길이 이어지다가 중반 이후에는 내리막길과 평지로 이루어져 스프린트 피니쉬가 예상되는 날이었습니다. 리치포트가 종합순위 1위를 달리는 상황, 데럴림피가 단 6초 차이로 2위를 달리고 있었는데요. 데럴림피는 이날 브레이커웨이에 참가하면서 인터미디에이트 스프린트 구간에 있는 보너스 타임을 노리기로 했습니다. 결국 두 개의 인터미디에이트 스프린트 구간에서 1초와 2초를 차지하면서 단 3초 차이로 시간을 줄이는 데 성공했는데요. 시간을 줄이는 데 만족한 데럴림피는 다시 펠로톤으로 복귀했고 이제 5명의 선수가 브레이커웨이를 이루면서 콤 구간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이날 산악 포인트에 가장 관심 있는 선수는 역시 CCC의 조셉 로스코프. 첫날부터 꾸준히 산악 포인트를 모으면서 안정적으로 산악강 저지를 지켰습니다. 펠로톤에서는 트랙세가 프레드가 선두를 이끌며 2, 3분의 시간 차이로 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스프린트 피니쉬에 관심이 있는 팀들도 서서히 앞으로 나오면서 브레이커웨이를 압박하기 시작했는데요. 점심 식사를 받아내는 브레이커웨이. 여러분들도 식사 맛있게 하세요. 가볍게 점프하는 캥거루들. 이 펜스가 전혀 의미가 없네요. 캘러비안의 로또스tar이 펠로톤 선두를 이끌면서 브레이크어웨이와 시간 차이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약 25km를 남기고 펠로톤에 잡히면서 이제 스프린트 피니쉬를 준비합니다. 한동안 긴장이 높아진 상태.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펠로톤 사이에서 낙차가 있었습니다. 앞사람의 뒷바퀴를 건들면서 연쇄적으로 넘어지는 사고였지만 다행히 모두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새 선두에서 자리를 잡은 테크니크 킥스텝. 리드와 트레인을 가동시키면서 빠른 속도로 피니쉬를 향해 접근합니다. 구불구불한 길이 이어지면서 순간 트레인이 와야 될 뻔했지만 역시 마이클 모르코브의 리드와 순 강했습니다. 마이클 모르코브 뒤에서 자리를 잡은 샘 베넷. 곧바로 스프린트를 시작했지만 그 뒤에는 작아서 안 보였던 캘러비안이 숨어 있었습니다. 샘 베넷을 이용한 캘러비안.
거의 자전거 한 대 차이를 벌리면서 스테이지 우승을 가져갑니다. 역시 세계 최강의 스프린터로 자리 잡은 캘러비안이네요. 올해는 얼마나 많은 승리를 쌓아 올릴지 감이 안 잡힐 정도로 훌륭한 선수입니다. 스테이지 5는 글렌에그에서 빅터 하버로 이어지는 149km 길이의 코스입니다. 경기 마지막에 2등급 어필이 있지만 스프린터들이 무리 없이 넘어간다면 스프린터 피니시도 예상해볼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호주의 살아있는 동물원, 산토스 투어 다운언더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동물들과 함께 포토타임을 갖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날 경기 초반부터 잔뜩 데리고 있던 선수는 바로 미첼 텐스캇의 데러림피. 1위인 리치포트와 단 3초 차이밖에 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스테이지와 마찬가지로 인터미디에이트 스프린트 구간에서 얻을 수 있는 보너스 타임이 절실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구간에서 2초를 획득하고 두 번째 구간을 누르는 데러림피. 죽어라고 스프린트 경합을 벌인 결과 두 번째 포인트 구간에서 3초를 획득하며 리치포트를 2초 앞서게 됩니다. 오렌지색 저지를 탈환하는 데러림피. 종합순위 1위도 함께 탈환합니다. 한동안 이어진 소강 상태에서 몇 명의 선수가 애매하게 어택을 나서며 브레이크어웨이를 시도했지만 결국 마즈 페더슨을 포함한 4명의 선수들만 그룹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 선수들은 모두 스테이지 우승에 관심이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어렵게 얻은 데러림피의 오렌지색 저지를 불확실성에 맡길 수 없었기 때문에 미첼 텐스캇은 펠로톤 선두에서 브레이크어웨이를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피니시 직전에 있던 마지막 큰 구간에서 모두 잡아먹혀버리는 브레이크어웨이. 펠로톤 모두 다같이 피니시를 향하게 되고 스프린터들도 무난히 어필을 넣으면서 단체 스프린트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피니시로 향하는 선수들. 1km 남은 상황에서 NTT 프로테인 선수들이 가장 먼저 리드아웃을 잡았습니다. 구불구불한 길이 이어졌지만 먼저 자리를 잡은 덕분에 유리한 위치를 고수할 수 있었는데요. 마이클 모르코브가 선두로 나서지 못하자 샘벤은 역시 뒤에 갇혀버렸고 캘러비안 역시 샘벤의 뒤에서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전방에서 죽어라고 달리는 로토스달의 로저 크루거 선수. 캘러비안이 뒤쪽에 갇힌 줄도 모르고 전속력으로 달리면서 오히려 NTT 지아코모 니촐로 선수를 완벽하게 리드아웃 해준 꼴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깔끔하게 스프린트를 이뤄낸 NTT의 지아코모 니촐로 선수. NTT 프로사이클링 팀의 첫 번째 월드투어 승리를 이렇게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지아코모 니촐로 선수는 정말 오랜만에 월드투어 우승을 가져가게 되었고 NTT 프로사이클링 팀으로서도 기분 좋은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스테이지 6은 대망의 파이널 스테이지로서 맥라렌 베일에서 윌른과 힐로 이어지는 151km의 스테이지입니다. 이날 코스 대부분이 평지이지만 마지막 윌른과 어필을 한번 찍고 내려와서 다시 윌른과 어필에서 피니시하는 상당한 난이도가 있는 어려운 코스였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많은 수의 브레이크어웨이가 생겨났습니다. 총 26명의 브레이크어웨이가 생겨나면서 모두 스테이지 우승을 위해 달렸는데요. 역시 맥라렌이 길에 세워져 있으면 눈길이 한 번씩 가게 되었죠.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선수들 역시 마치 맥라렌이 달려나가듯이 빠르게 도망치면서 펠로톤과 4분 정도 시간 차이를 벌려냈습니다. 마지막 스테이지를 달리는 선수들. 데러림피는 리치포트에 단 2초 앞선 1위를 하고 있지만 마지막 피니시엔 윌른과 어필은 리치포트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코스이기 때문에 끝까지 결과를 알 수 없었습니다. 과연 데러림피가 3연속 우승을 차지할지, 리치포트가 마지막 순위를 띄웠고 투어 다운 언더의 우승을 차지할지, 오렌지색 저지의 주인공은 오늘 결정되게 됩니다. 펠로톤 선두를 이끄는 리치포트의 트렉스 가프레도, 허뱅바우데를 위한 에이지2R과 브레이커웨이를 추격하면서 여유있게 달리고 있었는데요. 데러림피를 위한 미첼 텐스칸 역시 선두에 서면서 큰 이변이 없다면 윌른과 어필에서 브레이커웨이를 잡고서 마지막 어필 싸움을 펼칠 예정이었습니다. 물론 브레이커웨이를 달리는 선수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스테이지 우승은 굉장히 어렵고 산악 포인트 역시 지금은 큰 의미가 없죠. 그래도 이 선수들은 달리는 것을 택했습니다. 펠로톤 안에 있어가지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방황을 하더라도 일단 밖으로 나가는 게 최선입니다. 약 30km 남은 상황. 윌른과 어필이 다가오자 펠로톤은 빠른 속도로 시간 차이를 줄였습니다. 윌른과 어필은 6km 길이에 평균 경사도 7.5%를 자랑하는 어려운 어필인데요. 다행히 브레이크어웨이를 달리는 선수들이 먼저 어필을 진입했고 CCC의 조셉 로스코프 선수가 마지막 홈 구간을 향해 달렸습니다. 결국 이날의 홈 구간을 가장 먼저 챙겨가는 조셉 로스코프. CCC의 조셉 로스코프가 2020년 투어 다운언더의 산하강을 확정짓습니다. 곧이어 펠로톤도 홈 구간을 지나게 되었는데요. 이제 내리막길을 한번 내려간 뒤에 다시 윌른과 어필에서 피니시를 하게 됩니다. 언덕을 내려갈 때는 약 2분 정도 시간 차이가 있었지만 펠로톤이 다시 윌른과 어필을 접근할 때는 브레이크어웨이와 고작 50초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윌룬과 어필을 향하는 브레이크어웨이. 힘이 빠진 선수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결국 조직력을 잃고 흩어지게 됩니다. 한편 펠로톤을 달리던 데러린 피가 약간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선두에는 미첼 텐스캇의 선수들이 있었지만 트렉사가 프레도의 트레인 속도를 따르지 못하고 데러린 피 혼자 고립되게 되었는데요. 무시무시한 어필 트레인을 가동시키고 있던 것은 바로 트렉사가 프레도의 클라이머 케니 엘리손데, 작년에는 팀 스카이 옷을 입고 윌룬과 어필에서 트레인을 돌렸지만 이번에는 오직 리치포트를 위한 트레인을 가동시키면서 경쟁자들을 모두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발사하는 리치포트! 사이먼 예이츠는 죽어라고 매달렸고 리치포트는 브레이커웨이에서 떨어져 나간 선수들을 지나치며 무서운 속도로 산을 올랐습니다. 마지막 1km! 리치포트가 폭발하자 사이먼 예이츠도 결국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무도 멈춰 세울 수 없는 리치포트! 모든 경쟁자들을 떨쳐내고 브레이커웨이까지 떨쳐내면서 피니시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마침 브레이커웨이 첫 선두에서 달리던 로토스텔의 매튜 홈즈가 있었는데요. 빠르게 치고 달리는 리치포트에 매달려서 둘이 함께 피니시를 향해 달렸습니다. 죽어라고 매달리는 로토스텔의 매튜 홈즈. 리치포트가 힐끔 뒤를 돌아보는 사이 스테이지를 냠냠하기 위해 달려나갑니다. 그대로 스테이지를 꿀꺽하는 매튜 홈즈. 브레이커웨이에서 희망을 버리지 않고 달렸던 그가 7번째 윌룬과 어필을 접목하던 리치포트를 이용해서 스테이지 우승을 가져갔습니다. 스테이지 우승은 양보했지만 데러린 피에 크게 앞서 들어온 리치포트. 2017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투어 다운 언더의 종합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데러린 피 역시 마지막까지 죽어라고 달렸지만 리치포트가 팀 스카이 시절부터 다져온 짬밥을 넘어서진 못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날 순위가 뒤집히게 되면서 트렉사가 프레도의 리치포트가 종합 우승, 야금야금 포인트를 모아왔던 UA팀 에미리츠의 야스퍼 필립슨이 포인트 우승, 적극적으로 콤 구간을 노렸던 CCC의 조셉 로스코프가 산하강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라이딩 하세요. 감사합니다.